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20학년도 1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재즈화성학 3을 함께 공부하게 된 길창욱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재즈화성학에 대해 이제 3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즈화성학을 이제 저희가 총 정리했었던 내용이 재즈화성학 1과 2였다면 이제 재즈화성학 3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한 가지가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모달 하모니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텐션이나 모드도 조금 더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재즈화성학 1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재즈화성학에 공부하는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고,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재즈화성학 1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공부했다면, 재즈화성학 2에서부터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로 심화 과정으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모달 인터체인지까지 저희가 공부했었어요. 재즈화성학 3은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킬 겁니다. 그 모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모드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그 음정이나 그리고 블루스나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론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1, 2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좀 즐겁게,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만 믿고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즈화성학 1, 2를 공부하고 3으로 들어왔는데요. 무턱대고 3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좀 멘탈에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재즈화성학 2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학을 거치면 머리가 약간 포맷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주차, 2주차 이 2주차를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화성학 1, 2에 대한 그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먼저 1주차 양이 방대했잖아요. 스케일 있었죠, 음정이 있었죠, 모드 있었죠, 텐션 있었죠, 화음 있었죠, 7화음 있었죠, 보이스 리딩 있었죠, 종지 있었죠.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과제나 그리고 문제풀이가 좋긴 한데요. 그것은 이제 이 원격 수업이 마치고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정리하는 단계로서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엇보다도 보이스 리딩 같은 개념은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대면 수업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 리딩 부분은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복습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휘몰아치듯이 좀 빨리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 쫓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복습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성학 1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저랑 항상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이 제가 첫 번째로 묻는 질문 뭔지 아시죠? 저랑 같이 화성학 1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저랑 같이 화성학 1, 2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2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제가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것. 자, 뭐죠? 다이아토닉. 그렇죠. 다이아토닉이 뭡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탁 저절로 1초도 안 돼서 그 답을 말씀하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학 1은 화성학 1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었던 거 다이아토닉 무엇일까요? 다이아토닉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이아토닉 키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종이를 얘기합니다. 그럼 다이아토닉 키가 뭐죠? 그렇죠. C 키가 됩니다. 자, 미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럼 다이아토닉 키가 뭐죠? E 플랫이 됩니다. 김광진 씨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이아토닉 키가 뭐죠? F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키를 우리가 다이아토닉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다이아토닉 코드는 뭐였죠? 간단하죠? 다이아토닉 코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 키 안에 들어있는 총 몇 개의 코드를 얘기하죠? 7개의 코드를 얘기하죠. 당연히 화성학 3을 공부하시려면 앞의 내용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러면 그 7개의 코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좀 구분을 하면서 해볼게요. 메이저 코드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1 메이저 7, 4 메이저 7,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 코드 뭐가 있을까요? 2 마이너 7, 지금 7 그 7화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3 마이너 7, 6 마이너 7 있죠. 그렇죠. 일단 뭐 3화음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메이저는 1 메이저, 4 메이저, 그리고 마이너는 2 마이너, 3 마이너, 6 마이너. 그렇죠. 그런 다음에 5도는 도미넌트 코드, 그리고 7도는 디미니시 코드가 되죠. 자, 7화음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7화음은 어떻게 되죠? 메이저 코드는 1 메이저 7, 4 메이저 7이 되고요. 도미넌트 코드는 5 도미넌트 7이 되고요. 마이너 코드는 2 마이너 7, 3 마이너 7, 6 마이너 7.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화음에서는 하프 디미니시,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 7 플랫 5가 됩니다. 7 마이너 7 플랫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드 안에, 그 키 안에 있는 코드를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가장 쉽게 C 키를 우리가 얘기해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아토닉 키는 뭐다? C 메이저 C 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이아토닉 코드, 그 C 키 안에 들어있는 7개의 코드 7화음으로 얘기해 볼게요.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 도미넌트 7, G7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A 마이너 7, 그리고 B 마이너 7 플랫 5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학 1에서는 저희가 요걸 배웠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성학 1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게 뭐였죠? 스케일은 무엇인가? 그렇죠. 뭐 각자 교수님들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뭐 먼저 얘기했었죠? 스케일 먼저 얘기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스케일에서 모든 게 다 가지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케일을 알면 코드도 쉽게 알 수 있고 당연히 모드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텐션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었던 게 뭐예요? 장음계, 단음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그러니까 장음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그러고 단음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뒷장에 보시면 그러면서 저희가 fifths of circle이라고 해서 5도권이라고 그래요. 5도권. 그렇죠? 요 그림에서 보시면 반을 잘라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요건 뭘 뜻하죠? 친절하게 제가 써놨네요. 그쵸? 왼쪽은 flat, 조표 flat 키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조표 샵 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자, C 키는 조표가 아무것도 안 달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G 키는 샵이 하나, D 키는 샵이 2개, A 키는 샵이 3개, E 키는 샵이 4개, 그리고 B 키는 샵이 5개. 자,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F 키는 플랫이 하나, B 플랫은 플랫이 2개,
E 플랫 키는 플랫이 3개, A 플랫 키는 플랫이 4개, 그리고 D 플랫 키는 플랫이 5개, 그리고 G 플랫은 플랫이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샵 꺼내서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G 플랫하고 옆에 F 샵이라고 해놨죠. 자, 이것은 G 플랫과 F 샵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F 샵의 경우는 우리가 샵의 입장에서 봤을 때 G 플랫이 아니고 F 샵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샵의 입장에서 봤을 때 D 플랫은 뭐가 되겠어요? C 샵이 되겠죠?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잘 구분하세요.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B는 우리가 플랫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C 플랫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죠?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외워라 그랬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쑥 물어보면 0.1초 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칙연산을 더하기 빼기 알듯이 구구단을 다 알듯이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이 앞장에 있는 걸 뭔가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저게 총 몇 개였어요, 여러분? 이거 총 12개예요. 그쵸? C서부터 쭉 하면 총 12개의 키거든요. 여러분, 장음계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스케일은 이 12개의 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요. 정말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대중음악, 재즈 화성악이나 이런 실용음악은요. 이 12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뭐 물론 벗어나는 음악은 없나요? 있죠. 뭐 현대 클래식 음악은 뭐 구조적인 음악이니까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공부하는 건 뭐라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이 실용음악과 재즈 화성악은 이 12키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즉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은 총 몇 개가 존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12개의 키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13개도 아닙니다. 11개도 아니에요. 총 12개의 키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음계는 메이저 스케일은 1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음계를 저희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잠깐만. 한 가지 좀 제가 깜빡하고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케일은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쵸? 스케일은 무엇인가? 이거 혹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이거 사전적인 의미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스케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스케일은 그냥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로 그냥 이해하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3, 4, 7, 8. 다른 말로 하면 미파 시도가 반음인 거죠. 3, 4, 7, 8이 반음인 것. 미파 시도가 반음인 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3, 4, 7, 8이 반음인 것. 미파 시도가 반음인 도레 미파 솔라 시도를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장음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말해봐요. 자, 스케일은 뭐라고요? 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죠. 그런데 장음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메이저 스케일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미, 파, 시, 도, 즉 3, 4, 7, 8이 반음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단음계는 뭘까요, 여러분? 단음계는 뭐예요? 단음계의 개념도 일단 음계, 스케일이 나온다는 말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음계는 뭐죠? 반음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 스케일이 3, 4, 7, 8이었으면 단음계는요 2, 3, 5, 6이 되는 거예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반음의 위치만 다른 겁니다. 단음계는 어디라고요? 반음의 위치가 2, 3, 5,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 레, C로 본다면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 도.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장음계든 단음계든 메이저 스케일이든 마이너 스케일이든 반음의 위치가 3, 4, 7, 8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온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 3, 5, 6을 제외하고는 단음계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온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마이너 스케일 쉽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플랫을 넣으라고요? 3, 6, 7, 3, 6, 7, 3, 6, 7. 3, 6, 7에 여러분 플랫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3번 음과 6번 음과 7번 음에 자연스럽게 플랫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자연단음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연단음계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단음계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3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몇 개라고 대답할까요? 4개. 그럼요. 4개죠. 자, 첫 번째 뭘까요? 자연단음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atural minor. 그리고 화성단음계 영어로 Harmonic minor. 가락단음계 영어로 Melodic minor.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즈 마이너, 재즈 단음계가 있죠. 자, 이 4가지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쵸? 초등학교 때 기억하시죠? 자, 뭐 조회할 때, 자, 뭐 앞에 있는 학생 기준하고, 자, 뭐 양팔 벌려 하면 하나 둘야 하면서, 근데 그 기준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저희도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 단조라는 어떤 그 말이 나오게 됐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화성 단음계도 아니고 가락 단음계도 아니고 재즈 단음계도 아니고 항상 내추럴 마이너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에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는 어디에서? 자연 단음계 내추럴 마이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음이. 자, 지금 그림에서 이 악보를 보시면 자, 딱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3, 6, 7 E 플랫, A 플랫, B 플랫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화성 단음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 단음계에서 무슨 음이 올라갔어요? 7음이 올라갔어요. 7음이 반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 사운드 기억하시죠? 어떤 사운드 나요, 여러분? 중동 사운드. 그렇죠. 중동 사운드. 그래서 꽤 많은 곡들이 그 중동 사운드들을 내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화성 단음계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죠. 참고하실 곡은 네, 알라딘 그쪽 음악을 들으시면 완벽한 화성 단음계 하모닉 마이너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기준이 어디서? 내추럴 마이너, 즉 3, 6, 7에서 거기서 7음을 반음 올렸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가락 단음계 멜로딕 마이너, 가락 단음계 참 어감이 그래요. 멜로딕 마이너는 어떻게 돼요? 멜로딕 마이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추럴 마이너에서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추럴 마이너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6음과 7음이 반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내추럴 마이너, 즉 3, 6, 7에 플랫이 되어 있는데 6도와 라와 시에 라 플랫, 시 플랫이었잖아요. 여기서 6음과 7음이 반음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악보에 보세요.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내추럴이에요. 반음 올라갔으니까 시 내추럴이에요. 반음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 다르다. 그렇죠. 이게 멜로딕 마이너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올라갈 때는 내추럴 마이너에서 6음과 7음이 반음 올라간 상태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려올 때는 다시 내추럴 마이너로 되는 거예요. 즉 6음과 7음이 반음 다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악보 보세요.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내추럴, 시 내추럴이면 도 됐죠.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시 플랫, 라 플랫, 솔, 파, 미 플랫,
레, 도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플랫이 지금 안 써 있는데 여기 3 플랫이 돼 있는데 요거 앞에 플랫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조표가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조표 없이 문제 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기준에서. 기준이 뭐죠? 내추럴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금과 칠음이 반음 올라간 것을 저희가 멜로딕 마이너라 그러는데 올라갈 때는 맞아요. 내려올 때는 다시 내추럴 마이너의 형태를 갖는다. 즉 2, 3, 5, 6이 반음이 이어서 그 올라간 것에서 내려올 때는 유금과 칠음에 플랫을 다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재즈 마이너. 그렇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뭐 요즘엔 대부분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즈 마이너를 공부하시지만 자, 재즈 마이너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서 똑같이 출발해요. 어디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추럴 마이너에서 출발은 하지만 유금과 칠음이 당연히 멜로딕 마이너랑 똑같이 반음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가 돼요. 근데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멜로딕 마이너는 내려올 때 다시 유금, 칠음이 반음 내려갔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내추럴 마이너로 돌아왔죠. 그런데 재즈 마이너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내추럴, 시, 내추럴, 도. 내려올 때 시 플랫이 아니라 시 내추럴, 라 내추럴, 솔, 파, 미 플랫, 레, 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요거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저 악보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연주자들은 그 스케일을 연주하거든요. 뭐 솔로나 이런 부분에서 연주하는데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할 때 멜로딕 마이너가 되면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코드나 또 스케일을 하는데 그리고 솔로를 하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 뮤지션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다 똑같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똑같이 해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재즈 마이너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클래식에서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즈 연주가 발전하면서 그 뮤지션들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즈 마이너가 생긴 거거든요.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부분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펜타토닉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뭐죠? 여러분 기억하죠? 여러분 뭐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린 적 있지만 음계는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죠? 뮤지션이 만들었나요? 음악가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자,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그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저희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분이 만드셨어요. 참 재밌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음계를 이제 만들고 과학적으로 만들고 그게 조금씩 서양에서 발전하면서 팔음계 도레 미파 솔라시 도가 됐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동시대에 중국에서도 동주시대, 그러니까 동주시대는 또 기원전이거든요. 그때도 아까 피타고라스는 이게 말 총에 있는 말 뒤에 그 꼬리 털로 그걸로 이어가지고 음계를 만든 건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도 명주실 시를 연결해가지고 그들이 주로 노래 부르는 음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삼분손익법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음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뭐 원래부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큰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화도 아시아에서 가장 월등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아시아로 뭐 계속 퍼지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받아들인 스케일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궁상각치우예요. 궁상각치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변치, 변궁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궁상각치우라고 해서 지금 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궁상각치우인데 이거 음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도, 레, 미, 솔, 라가 되네요. 그쵸?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오음음계라고 불리는 펜타토닉 스케일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여태까지 쓰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고 있었어요. 예전에 서양 음악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오음 음계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 궁상각치우라고 부르는 게 이게 너무나도 재밌게 오음 음계인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락 음악 좋아하죠. 락 솔로 좋아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물론 서양에서는 자기네들 줬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이미 펜타토닉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펜타토닉에 굉장히 이 너무 대놓고 펜타토닉 곡이 하나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한번 이 대면 수업 때는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대면 수업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뒤에 그걸 다시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놓고 펜타토닉인 곡은 굉장히 1960년대 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흑인 그룹이 있었거든요. 보컬 그룹인데 그 노래 중에 마이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인트로부터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쳐요. 그러니까 대놓고 펜타토닉 스케일 하는 곡인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더 템테이션의 마이걸이라고 하는 곡인데 꼭 들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장조 펜타토닉이에요. 지금 도레미솔라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장조 메이저 펜타토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이거를 번호로 외우기도 해요. 도레미솔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C에서나 도레미솔라지 이게 다른 키에서는 그냥 번호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5, 6. 다시 한번요. 1, 2, 3, 5, 6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2, 3, 5, 6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펜타토닉은 메이저 스케일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마이너 스케일도 있죠.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도 있는 거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볼게요. 도, 미 플랫, 파, 솔, 시 플랫. 그렇네요. 이것도 5개. 맨 뒤에 있는 도는 이제 이게 옥타브로 표현되기 때문에 도를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굳이 카운트 안 하셔도 돼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음계로 하겠습니다. 도, 미 플랫, 파, 솔, 시 플랫.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그럼 번호로 아까 메이저 펜타토닉 번호 뭐라 그랬죠? 1, 2, 3, 5, 6이잖아요. 이것도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1 플랫 3 4 5 플랫 7. 네, 요것도 좀 어려운데 자, 요거 그냥 좀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마이너 개념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네, 내추럴 마이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개념에서 마이너의 개념이 나오면 그 기준은 자연다는계, 즉 내추럴 마이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3, 6, 7에 플랫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자, 거기서 출발할게요. 왜요? 왜 거기서 출발해요? 제가 왜 그걸 거기서 출발해요? 왜냐면 단조잖아요. 마이너 펜타토닉이잖아요. 마이너 펜타토닉이니까 내추럴 마이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 3, 3의 플랫, 4,
6의 플랫, 7의 플랫이 되잖아요. 3, 6, 7이니까 여기서 그냥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 딱 두고 여기서 번호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1, 3, 4, 5, 7. 오케이. 번호만 외우세요. 마이너 펜타토닉 번호 시작. 1, 3, 4, 5, 7. 다시 한번. 번호 시작. 1, 3, 4, 5, 7. 여기서 어떻게? 3이랑 7에 마이너 스케일은 플랫이 있잖아요. 거기다 플랫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번호로 하겠습니다. 메이저 펜타토닉 번호 시작. 1, 2, 3, 5, 6. 다시 한번 시작. 1, 2, 3, 5, 6. 됐죠? 자, 그럼 마이너 펜타토닉 볼게요. 어떻게 번호만 1, 3, 4, 5, 7인데. 자, 어디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1, 3, 4, 5, 7.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의 키는 자연 단음계에 있음. 그렇죠? 왜? 모든 마이너는 기준이 내추럴 마이너이기 때문에. 먼저 자연 단음계의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모든 실용음악의 단조 스케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음. 어렵죠? 그냥 기준이 그거다. 자, 마이너 펜타토닉의 노래는 곡 멜로디가 나오기보다는 악기의 간주나 솔로 부분에서 마이너 스케일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락음악에서 보면 이제 중간에 기타 솔로들이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1, 3, 4, 5, 7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스케일을 막 하는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을 막 이렇게 믹스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 있고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었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원했었던 것은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스케일. 그 스케일이 모든 거의 시작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셨던 것이 두 번째로 스케일 다음에 제가 지금 1교시에서는 계속 스케일만 얘기했어요. 자, 그 스케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을 공부했죠. 어떻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12키가 즉 하나의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전체 12키가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C 메이저 스케일, F 메이저 스케일,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마이너 스케일에는 총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재즈 마이너. 그 특징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펜타토닉 스케일 죄송합니다. 펜타토닉 스케일도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어떤 거? 첫 번째는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번호 한번 쑥 읊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1, 2, 3, 5, 6. 그렇죠.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내추럴 마이너에서 번호만 1, 3, 4, 5, 7. 자, 그 5개의 의미인 거예요. 메이저 펜타토닉은 1, 2, 3, 5, 6. 마이너 펜타토닉은 1, 3, 4, 5, 7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노래 중에 퍼럴 윌리엄스의 해피가 있죠. 자, 그거는 메이저 스케일의 메이저 곡일까요? 마이너 곡일까요? 해피는 너무 해피하니까 당연히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죠. 아니요, 그거 마이너 스케일 곡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보도 찾아보시면 딱 나와요. 그거 메이저.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제가 비바 라비다 한번 볼게요. 비바 라비다는 그거는 메이저 스케일 곡이 되겠죠. 장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누가 봐도 마이너 곡인 것은 알리시아 키스의 Fall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마이너 스케일의 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제가 2교시에는 음정과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 근데 2주차 때는 또 뭐 화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공부해 볼긴 할 텐데요. 일단 2교시에 다음 2교시에는 음정과 그리고 종지와 그리고 모드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